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 1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사업의 기반이 잘 닦인 이후에 사회 공적으로도 유익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서관 설립이라든가 지식인 클럽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많이 높이려고 했고, 또한 신문 사업에 있어서도 정직한 기사를 보내려고 했고 편파적인 기사는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진행하려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미국 사회는 일종의 이제 기독교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이제 모였고, 목사라는 사람들의 이제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대단히 셌던 시기예요. 1700년대이기 때문에 일종의 목사가 그 지역의 이제 정신적인 보안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정착을 하려면 교회 생활을 해라라는 이제 말이 여전히 이제 통용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 간의 관계, 그리고 자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갈등이 있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서로 이제 잘 유익을 빌어주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는 모습들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정치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랬죠. 일부러 책을 빌리면서 서로 이제 친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대학교 설립을 이제 추진하려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위치한 지역이 펜실베니아 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고, 아직은 이 지역은 많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된 곳이었다. 뉴욕이 이제 각 항구 쪽이었기 때문에 훨씬 먼저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안쪽 이제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 작은 규모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대학을 설립을 하려 했는데, 일단 초기 단계로 관리 감독자로 이제 그 지역에 존경받는 목사님을 세우려 했는데,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기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관리 감독직이 이제 좀 수입이 적고, 이제 그 정치인들과의 어떤 교류가 적은 위치라고 해서 일부러 피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시점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좀 좋지 않은 이유로서 대학교 설립을 거부를 했다. 저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대학교를 세울 수는 없었고, 이제 그 학술협회라는 것을 세워서 일단은 그 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 같은 단체를 또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제 어떤 이제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이제 재미난 또 좀 일이 있었으면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펜실베니아 주 하면 이제 종교적 색채가 그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종교적 자유를 얻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 미국의 시작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넘어온 사람들이 주류죠, 주류.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제법 많이 넘어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아무튼 이제 기본 계통은 이제 영국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이제 그 종파의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워낙 이제 규모가 큰 이제 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종파가 있고, 또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퀘이커 교도가 사실은 이제 이단 취급을 받는 이제 교파하고 이제 종파기도 하고 좀 애매한 어떤 위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는 이제 이단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이비 교주가 있죠. 그리고 이 교주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단만 생각을 하는데, 이 퀘이커 교도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단은 아닙니다. 그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종파이긴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선한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공사업을 열심히 했던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이단이고, 근데 이단이라고 좀 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신비주의적인 색채와 지나친 평화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색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이 퀘이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어떤 정직성과 어떤 이제 뭐랄까 평화주의를 이제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때 뭘 필요성을 느꼈냐면, 국제 정세가 영국을 이제 그 프랑스와 이제 스페인이 손을 잡고 압박을 해서 이제 그 영국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났어요. 국제 정세가. 아직은 이제 영국과의 독립전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지역이 퀘이커 교도들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퀘이커 교도 이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어떤 교단의 그 핵심 교리 자체가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벤자민 플랭클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장을 하고 그 지역을 지키는 것 자체는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막 청원 사인을 받아가면서 1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내서 정치를 압박하니까 정치인들도 마침내 인정을 하게 됐고, 민병대가 조직이 되게 되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연대장을 해라라고 했지만 벤자민 플랭클린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자기는 전쟁 쪽에는 재능이 없다. 그래서 다른 또 지혜로운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을 불러다가 이제 거기에 연대장으로 세웁니다. 무장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포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제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뉴욕까지 자신이 직접 건너갑니다. 정치인들이 소극적이니까. 뉴욕까지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또 지사랑 또 막 대화를 해요. 그랬더니 그 뉴욕에 있는 사람이 질 좋은 대포를 얻으려면 이제 영국제를 이제 수입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당시 영국 대포가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좀 어설픈 대포들은 이제 위험하고 오히려 그냥 이상하게 터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제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무슨 뭐 그런 지역에까지도 무슨 뭐 민병대를 만들고 무장을 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대요. 그 뉴욕의 지사가. 그러다가 벤자민 플랭클린이 또 이 사람의 속성을 보니까 술을 좋아해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이때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아주 질 좋은 영국제 대포를 또 몇 번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일을 진행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벤자민 플랭클린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퀘이커 교도들 그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던 핵심 교리 중에 전쟁에서 이제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극단적인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렵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이제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서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방해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막상. 벤자민 플랭클린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방해할 줄 알았는데 내부적인 속사정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또 노골적으로 퀘이커 교도라고 하면서 대놓고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벤자민 플랭클린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방해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지를 이제 표하게 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특이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막상 이 퀘이커 교도들과 상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 양심적이고 평화주의적이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에 신경을 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높게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에서 나오는 내용은 난로. 이제 그 난로에 대해서도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설계를 했어요. 참 다방면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죠. 찬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따뜻한 어떤 공기가 잘 되어지는 아주 특수한 난로를 놀랍게 잘 설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놀라운 역시 위인다운 또 행동을 합니다. 이 난로 설계를 이제 그 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치인들까지 알게 돼요. 그리고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독점 판권을 주고 특허권까지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됐다. 사람들이 잘 지내면 됐다. 나는 이제 돈은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내 설계도를 보고 응용해서 이제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 난로가 실제로 빅히트를 또 쳐서 몇몇 상인들은 부자가 되기도 했고 또 실패한 사람들도 있기도 했고 상수를 좀 잘못해서 그리고 영국에까지 이게 넘어가서 이 난로가 굉장히 이제 그 효과적이다 해서 영국에서도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챕터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이제 그 대학교를 설립하려다가 아직은 이제 실패한 일 그리고 국방 문제, 민병대를 조직을 한 것. 이게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난로, 이제 국민들이 펜실베니아 지역이 추울 때는 엄청 춥거든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서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놀라운 난로까지 개발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했고, 또한 특허권까지 포기하면서 더 널리 퍼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일을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